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읽는 습관에서의 트렌드의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어떤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그 힘에 맞춰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정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거나, 뭐 제가 잘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심력과 구심력도 알고 보면 작용 반작용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 어떤 그런 힘의 원리가 트렌드라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부분을 뭔가 어렴풋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는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동안은 막연하게 알고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실은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읽으면서 제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뇌리에 남았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트렌드의 작용 반작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트렌드가 뜨고 나면, 그러니까 트렌드가 어떤 게 나오고 나면은 반작용, 이어서 등장하는 반대 트렌드를 말합니다. 어떤 A라는 트렌드가 딱 나왔는데 A라는 트렌드가 나오더니 그거에 이어서 반대가 되는 뭐가 있을까요? B 트렌드가 등장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얘기 드리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보시면은 어떤 건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웰빙과 괴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웰빙이 어떤 거대한 트렌드가 된 지는 벌써 한참 됐습니다. 웰빙은 아시다시피 웰 다잉도 있고 웰 리빙도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트렌드였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돈 동그리지 말고 조금은 좀 편안하게 현재를 즐기며 살자라는 어떤 그런 큰 방향의 그게 웰빙인데,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자연주의, 그리고 자연 음식, 이런 것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 식당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음식만, 유기농 야채, 이런 것들, 식재료들만 팔고 있는 그런, 상점도 많이 생겨났고, 아무튼, 웰빙과 관련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새로 등장한 어떤 식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웰빙이 일종의 거대한 트렌드가 된 거죠. 예, 트렌드가 됐더니, 이 웰빙에 대한 반대되는 트렌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트렌드가 아니었겠죠. 나는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싫어. 맛이 없잖아. 나는 몸에는 나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길게 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그래서 그 즐겨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먹방이 유행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먹방도 있지만은 반대로 좀 특이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뭔가 되게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또 이렇게 유행처럼 뭔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유행에는 바로 그 유튜브 먹방이 어떤 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은 괴식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괴상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많이 먹는다라든가, 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는 뭔가 되게 이렇게 특이하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유행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서 뭔가 이런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은 뭐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면 뭐 반값 할인을 해줘. 뭔가 이런 식의 새로운 이제 일종의 홍보 서비스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종의 반대되는 반작용되는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외모 중시와 탈코르셋이 있습니다. 뭐 외모 중시는 뭐 여러분들 뭐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예쁜 것들 많이 보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아이돌도 참 요즘 되게 예쁘죠. 예, 그런 아이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을 특히 이제 그런 선망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들의 패션을 내가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이렇게 트렌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이 소개하는 어떤 뭐 옷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게 막 흔히 말해서 대박이 나서 막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뭔가 내 모습, 어떤 내 모습이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셀카를 찍어서 막 올리는 그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놀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셀카를 찍을 때 나의 예쁜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되고 또 예쁜 모습이 올라가야 줘야지 사람들이 하트를 많이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외모가 중시되고 뭐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있었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고 더 강화되는 트렌드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막 미디어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싫어, 거부해. 그런 인위적인 뭐 어떤 뭐 외모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외모는 우리는 거부해 라는 일종의 탈코르셋 현상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제가 이제 써놨지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패션 몸매 가꾸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아름다움의 하나로 즐기지 않았던 패션 문화로서 이 탈코르셋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그런 대형 운동 브랜드들이 아주 예쁜 모델만 가지고서 광고를 찍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동안 되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델 체형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인 체형을 가진 모델들을 섭외해서 뭔가 광고를 찍는다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런 게 있네요. 한국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 누구죠? 그 키 좀 작고 통통한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작년에 연예대상도 받았던 친구인데, 예, 그런 친구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나이키 브랜드 광고를 찍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자.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패션을 즐기고 또는 뭐 요가 명상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 자존감을 키우자. 뭐 이런 현상과 다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너무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작용되는 모습으로 이런 탈코르셋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예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코미디언인데.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네. 사례가 하나 더 있네요. 가성비와 작은 사치대 탕진잼. 가성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 한마디로 알뜰하게 난 돈을 쓰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분야에는 다 가성비 소비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큼은 사치를 부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명품 가방 같은 거를 산다든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지갑, 명품 시계 이런 거를 뭐 산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작은 사치는 책을 사 모으는 거지만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치를 부리는 트렌드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살고 절약하고 살고 아끼게 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쪽 구석에서는 내 행복을 즐길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을래 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웰빙과도 연결이 되는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탕진잼 이런 것도 요즘 워낙 그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고 절약을 해, 저축을 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건 조금만 하고 현재를 즐겨. 그래서 내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뭔가 좀 돈을 쓰면서 즐기는 삶을 산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알뜰하게 살고 재테크를 하고 하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의 반작용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대부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가 그 트렌드에 반하는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하나의 다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이 알고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또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쳐지는, 알고 보면은 한 뿌리 트렌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이 시작되고 대세 트렌드가 될 때쯤에는 꼭 반대 현상도 함께 동반한다. 그리고 이 반대 현상도 처음에는 하나의 유행으로 시작했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트렌드로 이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뭐 웰빙이란 트렌드도 있고, 뭔가 뭐 이렇게 막 그 인스턴트 음식을 막 즐겨 먹는 하나의 트렌드도 있고, 이게 따로따로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뭐 우리가 이렇게 연말마다 트렌드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뭔가 목록을 세워서 발표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고 연원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다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퍼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또 그거를 즐기는 무리가 생기고, 그 무리에서 이거와 반하는 또 뭔가가 나오고,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생기듯이 막 이렇게 트렌드는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커지는 트렌드가 있고, 그 중에서 그냥 몇 년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그걸 이제 패드라고 하죠. 패드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유치해 들어가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되는 뭐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이 되는 회사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경쟁 상품들이 많아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은 반대 트렌드를 보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이 막 시작되면서 모든 회사들이 다 웰빙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 때, 웰빙 너무 다들 웰빙하네. 그러면 분명 웰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본다라는 거죠. 예. 이때 중요한 게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이럴 때, 그래서 기존 트렌드가 막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뭐 웰빙은 이제 뭐 너무 뭐 좀 뭐 이제 질렸어. 너무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맨날 몸에 좋은 음식, 자연주의 밥상 먹는 것도 이제 좀 뭐 익숙해진 것 같아. 뭔가 조금은 몸에 나쁘더라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뭔가 이런 반대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반대되는 상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자극적인 뭔가 음식을 뭐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웰빙에 지친 사람들이 와 새로운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기업들이 다 뭐 웰빙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런 반대되는 타이밍을 생각을 했다가, 그 반대되는 타이밍이 딱 이제 시작될 무렵에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반대 트렌드도, 그러니까 반작용 트렌드도 이미 익숙해지고 많이 퍼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뭐 다시 또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만은 뭔가 기존 트렌드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새로운 어떤 반대되는 흐름에 뭔가 내놓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적석식품이 요즘 계속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1인 가정도 많아지고 이렇게 반조리 식품들이 많아지고 그런 반조리 식품이나 적석식품이 유행을 하다 보니 반대되는 집밥에 대한 트렌드도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또 집밥 트렌드가 막 생겨나다 보니까 또 반대대로 뭔가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뭐 에어프라이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유행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작용 반작용을 잘 노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전만큼 뭔가 이렇게 우르르르 다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뭔가 내 개성을 강조하고 내 개성이 이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엄지척을 해주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다양성이 각광받는 시대다 보니 모두가 다 저걸 원할 때 뭔가 반대로 움직이려는 어떤 그런 심리, 그걸 통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성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결국 기존 트렌드에서 반대되는 반작용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빨라지고 강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가 뜰 때 반대되는 것들을 잘 어떻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은 우리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트렌드의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한 것들이에요. 뭔가 되게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경험적으로 했던 얘기고 피부적으로 다 체험했던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뭔가 조금 더 공식처럼, 뭔가 트렌드를 내가 읽는 공식처럼 이게 이제 와 닿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트렌드 읽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뜨는 트렌드가 있다면 반드시 반작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반작용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작용 트렌드가 대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반작용 트렌드에 해당되는 상품을 내가 먼저 내놓고 선점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트렌드 읽는 습관,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책 트렌드 읽는 습관에서 그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좀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뭐 또 다른 트렌드 읽는 법을 알고 싶다면은 이 책 한번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